6월 2주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로 분류되지 않거나 별다른 이슈 없이 올랐던 소수의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가장 강했던 테마는 식료품 테마입니다. 이번 주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총 59개 중에 18개 종목이 식료품 테마에서 배출되었는데요. 그 뒤로는 화장품과 조선, 반도체 테마가 뒤를 이었으며 2차전지 테마와 미용기기, 의료기기 테마에서도 여러 개의 신고가 종목들이 나와주었어요. 가장 많은 신고가 종목을 배출한 식료품 테마의 경우 5월 중순에 CJ시푸드 등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의 신호탄이 터졌는데요. CJ시푸드는 주요 제품인 김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원인이라고 전해진 바 있어요. 이후로도 김과 라면, 막걸리, 김밥 등의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삼양과 농심 등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시설을 증설한다는 소식과 작년 대비 무더위가 더욱더 빨리 시작되면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 점도 식료품 테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동태평양의 온도가 5개월 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라니냐의 발생 가능성이 보이면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사조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사조그룹주들이 연달아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조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김밥 수출을 시작해 총 36톤을 출고했으며 이후로도 매달 7만 2천 줄 가량의 김밥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식료품 테마 다음으로는 화장품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화장품주들은 저번 주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이 K뷰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콘퍼런스는 6월 27일에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아마존은 설명회에 앞서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존이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인 한국콜마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뷰티 브랜드와 유통업계 관계자 1,5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국내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화장품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며 이번 주에 많은 신고가 종목을 배출해냈네요. 한편 조선 테마에서는 이번 주에 특별히 새로운 재료가 나와주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요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 뒤인 2027년까지 꽉 차는 등 수주 호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주었어요.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총 158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올해는 108척의 계약을 따냈다고 전해졌습니다. 2026년까지 매년 45척가량의 선박을 고객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중공업도 올해 18척을 수주했고 하나오션은 17척을 수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조선 및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테마의 경우 가장 중요했던 재료는 브로드컴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였습니다. 싱가폴 및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호실적과 더불어 10대 1 비율의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부분도 반도체 테마에 강한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계열사 사피온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TSMC보다 납품 기간을 20% 줄이는 데서 차별화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도 돋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에서 HBM을 공급받아야 하는 TSMC와는 달리 삼성은 한자리에서 HBM 공급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원스톱으로 수행하여 고객에게 완제품을 건네는 시간을 20% 줄이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매력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한 반면 SK하이닉스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차전지 테마에서는 전기차의 캐즘 현상 속에서도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과 현기차 미국 판매량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 부각되었는데요. 현대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오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도 5년 사이 33%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경우 미국 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오던 튀르키예 정부도 앞으로는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유럽연합의 경우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줄 방안이라는 기사도 있었으니 체크해주시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포어스, 리튬플러스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 중인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3단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다음 4단계 평가로 진입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이후 최종 5단계에서는 협상 및 계약 체결이 예정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테마의 마지막 재료는 바로 교체형 배터리였는데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정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50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2차전지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테마는 프랑스의 투자회사인 아키메드 그룹이 국내 미용기기 기업인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아키메드는 제이시스 메디칼의 지분 72%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 매수 응모 주식수가 최소 매수 예정 수량인 1801만 3879주 이상인 경우에만 응모 주식을 전부 매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을 매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22년부터 클래시스와 루트로닉스에 이어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업계 3사로 통하는 회사들은 모두 사모투자 전문 운용사가 최대주주로 등극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화장품에서 시작된 K뷰티의 열풍이 미용기기 업체의 인수합병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상승률을 기록한 상위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중에서 높은 상승률의 종목이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먼저 이번 주 상승률 1위, 5위, 6위, 10위 종목들이 식료품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S&D는 삼양 불닭볶음면의 소스 납품사로 부각되며 주간 상승률 1위에 등극했는데요. 1998년에 설립된 S&D는 삼양식품 외에도 농심과 풀무원, CJ, 제일제당 등 약 158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불닭볶음면 시리즈에 액상과 분말 스프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어요. 혜태제과는 경상권의 첫 폭염주의보가 전해진 가운데 빈과 관련주로 수혜 기대를 입었고요. 우양은 냉동김밥 관련주로 꾸준히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우양이 올해 3분기부터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미국 대형마트 3곳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양은 냉동김밥으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냉동김밥은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양뿐 아니라 CJ시푸드도 100% 자회사인 3회 상사가 김과 미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성기업과 함께 김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김 관련주들의 경우 김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냉동김밥의 재료 중 하나가 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수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번 주 상승률 4위, 7위 종목은 2차전지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엔시스는 이번 주에 특별히 급등할 만한 재료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배터리 전체 공정의 비전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는 전극 공정 비전검사 장비를, 삼성 SDI에는 조립, 활성화, 모듈 공정 비전검사 장비를 공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엔시스의 주요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4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실적 수혜를 입은 것이라 전해졌는데요. 여기다가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역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을 세우는데 속도를 내면서 다량의 수주 잔고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참고로 엔시스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 순이익은 57%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덕산테코피아는 별다른 호재 없이 상승하면서 목요일 장마감 후에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여기에 대해 덕산테코피아는 자회사인 덕산일렉테라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영업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식 출자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주식 출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재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답변했는데요.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일렉트라는 작년에 미국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제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등의 한국 배터리셀 기업이 내년부터 수령할 세액공제 혜택은 조 단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개별적인 호재나 리포트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PCB와 유리기판, 진단기기 등의 테마로 묶인 종목들입니다. 태성의 경우 이번 주에 특별한 재료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태성은 PCB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등을 두고 있어요.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도 PCB 업계 1위인 펑딩, 폭스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CB 장비들이 전부 외국산이었는데 태성은 전공정 장비를 국산화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태성은 지난 5월 말 연구개발 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에서는 태성이 이번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 의하면 태성은 PCB 회로 형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습식 표면 처리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태성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복합 동박용 RTR 도금 장비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되는 부분과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통해 향후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복합 동박은 배터리 수명과 주행거리 면에서 배터리 원가를 30% 절감하고 무게도 더 가벼운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외에도 전력 저장 장치나 도심 항공교통에 탑재될 배터리가 필요해지고 그런 배터리들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확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복합 동박을 먼저 상용화하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태성의 복합 동박도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태성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번 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성은 저번 주에도 상승률 상위 탑10 종목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현재 투자 경고 상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태성은 금요일 장마감 후 특정 증권의 소유 주식수가 5,000주 줄어들었다는 전자공시도 올라왔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한편 바이오다이는 1999년에 설립된 액상세포 검사 기술을 가진 업체인데요. 세계 1위 체외 진단 기업인 로슈와의 자궁경부암 진단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2025년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는 유진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진증권은 바이오다인에 대해 신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제시했는데요. 글로벌 탑 체외 진단 업체인 로슈로부터 인정받은 기업이라며 실적 고성장세를 볼 때 현재 3,600억 원이라는 시가총액은 저평가라고 밝혔어요. 바이오다인의 기술로 개발된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키트는 민감도와 정확도가 높아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로슈는 바이오다인의 기술이 들어간 진단 키트와 장비를 올해 4분기에 해외에서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바이오다인이 이번 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주었네요.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플레이그램은 6월 7일과 10일에 별다른 호재 없이 총합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화요일장이 마감되고 나니 대표이사 변경과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플레이그램은 운영자금 10억 원을 조달하고자 정우영과 이서인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과 더불어 콘텐츠 유통을 확대하여 종합 콘텐츠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고 있다며 새로 선임된 선영 대표가 콘텐츠 사업 부문을 맡고 김재욱 대표는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플레이그램의 사업부에 집중한다고 전해졌어요. 기사 내용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그램은 2년 전에 인수했던 자회사 아몬드 컴퍼니가 작년 대비 51%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는 등 내년 코스닥 기업 공개를 목표로 인수합병에 나설 계획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아몬드 컴퍼니는 글로벌 라이브 팬덤 플랫폼인 헬로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로 라이브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50만 명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K-팝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일본의 대기업 및 국내 유명 엔터사와의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플레이그램이 10억 원의 유상증자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사내이사의 선임과 더불어 자회사인 아몬드 컴퍼니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인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동해유전 관련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번 주에 동해유전 관련주들이 그리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코오롱 글로벌의 우선주와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은 인터뷰를 통해 과거 미얀마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포스코와 협업한 이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탐사부터 개발, 생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는 국내 민간 기업 중에 해외에서 개발한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의 동해가스전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동해유전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석유공사가 가장 먼저 손잡을 업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기대받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이번 동해유전 개발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의 경우 경상북도가 이번 동해유전 사업과 관련하여 영일만항을 2배 확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글로벌이 포항 영일 신항만의 주주로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코오롱 글로벌 외에도 DLENC가 포항 영일 신항만의 지분 15%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있을 주요 일정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